네, 안대현입니다. 또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제 그 메인 채널은 주로 일본 구독자들이 더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더 나은 결과를 내려면은 그 고객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어는 가능한 한 이 안대훈 성인 학습 채널 여기다 하는 건데 네, 양쪽 다 구독을 하시면 한국어로 된 정보도 계속해서 발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 30살이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지잡대 나온 게 인생의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보면은 그 지잡대에 대해서 그 악감정이 생기는 게 학교 다닐 때보다는 사회에 나와서 생겨요. 더 생겨요. 학교 다닐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어차피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 예. 진짜예요. 그래서 별로 생각이 없다가 어차피 취미나 이런 거 안 맞고 그냥 쟤랑 나랑 안 맞나보지 하고 넘기는데, 사회에 나오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특히 대학을 졸업하려고 이제 취직을 하려 알아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들이 내가 다니는 대학에 광고를 냈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냈기 때문에 내가 원서를 냈어요. 그러면은 그 면접으로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지잡대 출신 면접관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여러 번 면접하다 보면은 지잡대 출신 면접관이 진짜 등장을 하는데, 계속해서 자기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을 자기 때처럼 이렇게 아무나 취직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들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건데, 면접관이라는 사람 계속해서 명문대생을 괴롭힙니다. 명문대생 괴롭혀요, 진짜로. 근데 파고 보면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면접관이 누군지 또 금방 잡아내요. 명문대생들은 원래 다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회사 지원한 다른 친구들한테 똑같이 그랬더라고. 그래갖고 금방 알아보면은 그 면접관이 어떤 사람인지 신상이 다 털립니다. 그래서 알아보면은 거의 다 지잡대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진짜로 엄청나게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다음부터 그 회사 면접 안 가죠. 일단 말 자체가 이게 뭐 면접관이라는 게 면접관 같이 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 성실하면 잘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뭐 마치 전제 이렇게 하는 거죠. 명문대 다닌 사람은 성실하지 않고 그냥 나쁜 사람이고 돈만 내면 졸업 가능한 것처럼, 자기가 나온 학교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막 졸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명문대생을 그렇게 그 구박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찍 태어났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특히 그 시대에 명문대 못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이미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거고 노력해도 소용없는 그런 거거든요. 자기 주제는 모르고 그 나이 연령대 사람들이 대학 들어가는 난이도랑 지금 대학교 입시 난이도랑 비교해보면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하나라도 만점 안 나오면 원하나 못 가는 그런 입시가 됐으니까. 그때처럼 그렇게 적당히 뭐 부모님이 소 팔고 밥 팔아서 대학 보내줄 수 있으면은 웬만한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명문대 출신 면접자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나중에는 인신공격까지 해요. 그러면서 그걸 압박 면접이라고 포장을 하는데, 진짜 라떼는 말이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서 좋은 것만 다 받아먹던 그 86 세대라 그러죠. 요새는 586이라 그러는데 옛날엔 386이었고,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무슨 나라에서 연금이라도 나옵니까? 명문대에 나왔다는 게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단지 하나의 차이는 있는데, 뭐가 어떤 게 있느냐? 좀 괜찮은 인력풀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예요. 일단 대화 화제 내용이 초등학교 때에서 고등학교 때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보통 대학생이 되면은 담론으로 나오는데, 보통 입시 성적을 가지고 그 담론의 수준이 쫙 나뉩니다. 그래서 명문대 친구들이 하는 대화의 수준과 정말 미안하지만 대학교 입학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친구들의 대화 수준은 너무도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만날 일이 없다가도 이제 사회에서 돈 갖고 싸울 일이 나오면은 반드시 만날 일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사회에 나와서 진짜 그 지잡대 출신들에 대해서 악감정이 생기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본인들이 나한테 돈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머리 꼭대기 위에서 와서 앉아버려요. 돈도 제대로 안 내면서. 그럼 나도 서비스 거절하고 그냥 보내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이런 거지.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재정을 똑바로 관리하지 못해갖고 파산을 했어요. 근데 파산을 해주는 변호사는 명문대 출신 변호사들이 꽤나 있잖아요. 아니면은 저 법무사나 이런 자격 가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대리를 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또 특히 본인이 학교 다닐 때 똑바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한 사람이 얼마나 어떤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성취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딱 덮어놓고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자기가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 차별을 만든 사람은 명문대 출신이고 내가 이 명문대 출신을 돈으로 부리면서 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태도로 나오면은 당연히 뭐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애초에 그냥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본인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자기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본인의 몸을 옮겨야죠. 그래서 별로 명문대 아닌 학교 나온 친구들도, 그런 선배들도 나름대로 뭐 공기업취직 잘하고 뭐도 하고 다 잘합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전통적으로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는 시장으로 옮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와서 하던 일자리를 비명문대 출신, 속칭 지잡대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싹 다 덮어놓고 자기를 유리하게 쳐주는 시장으로 옮길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을 막 탓하면서 무슨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자기가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잘못된 거라고 막 몰아붙이고, 그러면 그 시험에서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시험 가서 또 해갖고 거기 되면 잘 되면 되잖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명문대생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하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를 건 다음에 하는 얘기가 명문대생은 성격이 나쁘다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무엇을 전제를 하냐? 자기가 명문대 못 들어가고 지잡대 들어간 이유는 자기가 착하기 때문이고, 명문대 진학한 애들은 나쁜 애들이기 때문에 진학을 할 수 있었다, 이걸 깔고 넘어가는 건데, 그건 미안하지만 본인이 그렇고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친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안 좋은 사람이니까 안 좋은 친구들 사이에서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딱 배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시장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공부를 못하면 자기가 공부를 못했다고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공부를 잘했다고 평가해주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었거든요.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뭐 학교 선생님, 무슨 시험,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자기 자신의 학업 성적을 평가하는 게 맞는 건데, 일단 뭐 수능 끝나고 뭐 어떤 대학 입시 통과해서 들어갔던 그건 상관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학교에서 주는 학점도 그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했네 안 했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했던 공부가 반드시 그런 학점이 높게 나오지 않거든요. 거꾸로 내가 공부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들이 A 플러스가 찍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F만 겨우 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가고서부터는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자기 자신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생활인데, 계속해서 고등학교 때 수준으로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은 평가만 몰려들고, 그런 평가 속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나오면서 세상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탓은 좋습니다. 원래부터 인류가 발전을 하게 된 거는 새처럼 날지 못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나왔고요. 치타처럼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많은 물건 들 수 없기 때문에 포크레인 같은 거 나왔잖아요. 땅 파는 기계도 삽을 30명이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한 번 가서 파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넘는 거는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의 불충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 불만이 있으면은 그 불만이 진짜 사회 불만인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 어렸을 때 갓 태어난 아기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계속해서 주변에서 제시하는 목표만 따라가니까 자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잡대를 나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성취를 하다 보면은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이병태 교수인가요? 그분이 국감장에 끌려갔더니 어떤 그 모 당 여당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라 그랬냐면, 실제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경영학 박사인데 왜 경제학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그 이병태 교수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떻게 흠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진짜 심각한 경우는 뭐 이런 것도 있죠. 네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잡돼 간 것이 아닐까요? 여태까지 해본 것만 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자폐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 도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고등학교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거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편입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는데도 그거 못한 거고, 돈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보통 지잡대에 나와서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보통 다 집에 돈이 있더라고. 진짜 돈이 없고 재도전할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느낌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가지고 자꾸 공감 국어라는, 뭐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애들 이렇게 그만 들으시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 채널이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차별받는 것만 싫고 계속해서 차별 당하고 싶고 거기서 멈추고 싶으신 분들은 싫어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뭐 할 수 없지. 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못했으니까 대학교 입학 시험이 잘 안 된 거는 뭐 할 수 없고, 대학생이 돼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와서 편입을 하든지, 저도 편입했거든요. 예, 저도 서울대 편입했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본인이 만들어 나가겠다 이 선택을 하든지, 뭐 어느 거 하실래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선택을 하실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 한 턴만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기력을 정당화하고 싶은 친구들,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찾는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내 고객이 아니고 나는 걔네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 관심이 없습니다.